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브랜드는 오리엔트. 품명은 오리엔트 트리스타. 먼저 오리엔트의 역사와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오리엔트는 1950년 일본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2001년 이후 현재는 세이코 앱소니 오리엔트 워치의 대주주가 되어 사실상 오리엔트를 세이코 그룹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다만 오리엔트는 세이코의 특색과는 다른 독자적인 무브먼트와 색채로 70년 전과 같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오리엔트만의 독창적인 시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할 모델은 오리엔트 엔트리 라인으로서 세이코로 따지면 세이코 5 라인과 동일한 선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존재감 있는 시계의 느낌을 내뿜는 케이스이며 직경은 39mm, 러브 투러그는 45mm입니다. 다이얼은 어두운 초코 브라운 계열이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썰레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을 때 여러 방향으로 빛이 분산되고 있어 화려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덱스는 골드바 형태의 인덱스이며 모든 부분이 폴리시 처리되어 있습니다. 초침이 지나갈 때 초침이 그대로 깔끔하게 폴리시된 인덱스를 지나가면서 투영 반사되는 것이 가격 대비 일품입니다. 핸즈는 칼침 핸즈로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폴리시 처리되어 있으며 중앙 부분은 야광 처리가 넉넉히 되어 있습니다. 초침은 10분침과 9분짓도록 빨간색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인덱스의 끝부분과 핸즈의 야광 부분은 밝기가 준수한 편입니다. 12시 방향에는 오리엔트 로고 문양이 양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아래는 오리엔트와 오토매틱 문구가 흰색으로 깔끔히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트리스타를 나타내는 세 개의 별이 마찬가지로 양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방수를 표기하는 문구가 필기체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수 수준은 생활 방수인 50m 정도입니다. 케이스의 베젤은 유광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으며 러그 부분은 서큘러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한 플랫한 미네랄 크리스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러그와 엔드링크가 만나는 챔퍼 쪽은 입체감 있도록 폴리시 처리를 해주어 가격 대비 좋은 마감을 선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케이스와 다이얼의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존재감 있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러그의 폭은 20mm이며 엔드링크는 속이 텅 빈 할로우 링크입니다. 할로우 링크의 경우 지속적인 착용으로 인하여 오염과 변형이 있을 수 있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수용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브레이슬릿은 5연줄 형태의 브레이슬릿이나 전형적인 깡통 브레이슬릿이며 찰랑거림이 심하나 생각보다 표면적으로는 브러쉬와 폴리시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퀄리티 대비 저렴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세 조정 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 클래스프는 푸시버튼 클래스프이며 접히는 면은 저렴하게 처리된 얇은 철판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0mm의 러그 폭이므로 다양한 줄지를 통해 브레이슬릿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무브먼트를 살펴볼게요. 무브먼트는 오리엔트 기본 엔트리 라인에 탑재되는 기본 무브먼트인 F409의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무브먼트는 4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21,600회의 진동수를 제공하며 데이데이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7S6과 같이 해킹과 수동 감기 기능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소개드리는 시계는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오리엔트의 인기 모델인 반빈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제법 있어 재입고되는 즉시 매진되는 상품입니다. 해당 모델 이외에도 5가지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의 기능과 깡통 브레이슬릿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가격 대비 잘생긴 케이스와 다이얼은 충분히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여지네요.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